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어요?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죠.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죠.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세계 뉴스 속 한국의 위상을 전해드리는 감동 특파원입니다. 여러분, 독도 카레를 아십니까? 맛있는 카레에 웬 독도 이름이 붙냐고요? 우리나라 섬의 이름을 가져다 붙여 만든 이 메뉴는 바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억지 부리기 위해 만든 다케시마의 날에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시마네 현청의 지하 식당에서 파는 메뉴입니다. 島根県庁地下食堂で今日明日限定で提供されるメニュー、こちらが竹島海鮮カレーです。竹島をかたどったご飯が並ぶこちらのカレー、 3D プリンターで忠実に再現された型を使い、竹島をリアルに表現しています。竹島の姿をご飯で再現し、ルーの海に浮かべた竹島海鮮カレー、豊富な水産資源を象徴するイカとサザエ、そしてしっかりと日の丸が立てられています。 3D 프린터기로 만든 틀로 찍어낸 밥두덩어리를 독도의 동도와 서도라고 하며 그 주변에 바다를 상징하는 해물카레 소스를 부은 뒤 다케시마라고 쓴 깃발을 꽂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110인분 한정 판매로 진행되는 이 메뉴는 202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 연속 판매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먹으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레 먹는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카레를 두고 전 세계 외신도 일본의 이중성을 포착하기 시작했는데요. 독도 카레는 팔면서 정작 강요는 보내지 못한 일본. 오늘 외신들이 분석한 일본의 딜레마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엽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21년째 강행되고 있는데요. 국제법적 실효적 측면에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뺏기 위해 특별 전시, 책자 발행, 케이블 방송, 그리고 독도 카레라는 황당한 메뉴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웬일일까요? 이번엔 정작 일본 정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일본의 권위 있는 대표 영문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2월 17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요 파견을 포기했다. 한일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장관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당시 장관급 강요를 당당하게 보내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일본에서 강요는 내각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을 뜻하는데요. 강요를 보낸다는 건 독도 문제를 일본 정부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년처럼 차관급 정무관만 보냈습니다. 독도 카레는 팔면서 강요는 못 보낸 일본. 왜일까요? 중국과의 전면 갈등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하면 일본은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 자국의 최고 경제 일간지인 니케이가 지난 1월 8일 자국 총리에게 이례적인 충고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 한일 간 국민 감정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그것에 얽매여 있을 상황이 아니다. 양국의 안보 환경과 경제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이런 충고가 나왔을까요? 아시다시피 지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전방위 보복으로 일본은 매우 곤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자제령, 히토류 수출 통제, 항공편 대량 취소 등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5천억에서 1조 2천억 원 추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원도 기대 이하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한국까지 자극하면 일본은 사방이 막히는 외교적 고립에 빠진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니케이는 한국과 일본을 미들 파워로 규정하며 중국 압박에 맞서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은 일본의 독도 문제를 자국의 센카쿠 따오이다오 분쟁과 연결해서 분석합니다. 중국 최대 영자 일간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1월 15일 한일 정상회담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매년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며 정부 관계자를 파견한다. 이는 한국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는 또 하나의 폭발 지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월 의회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고 이는 한국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신화통신은 2월 20일 한국 외교부의 항의 성명을 그대로 인용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다. 한편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일본에게 뻔뻔하다는 강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2月20日，日本外务大臣茂木敏充在国会演讲中再次主张主岛为日本的领土。觉得这事儿吧，其实还是日本这边有点不要脸。人家二战后根据这个开罗宣言还有波茨坦公告，日本就应该放弃武力或者说参与摄取的所有的土地。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에서도 독도에서도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일본을 공공의 적으로 프레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카레의 원조 국가인 인도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볼까요? 인도의 권위 있는 안보 연구기관인 마누아르 파리카르 국방연구분석연구소는 2월 19일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독도 다케시마 분쟁, 경쟁적 민족주의의 폭발 지점인가? 보고서의 핵심 분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장관을 보내겠다, 강경하게 나가겠다 큰 소리쳤지만 막상 총리가 되니 말뿐이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인도는 최근 한국과 K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력한 국방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실용적 협력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홍콩, 호주 외신의 시각은 어떠할까요? 이들은 일본의 후퇴는 한국 외교력의 증거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안보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은 2월 13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다케시마의 날 대응 방식이 한일 관계의 첫 번째 핵심 바로미터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트랙 외교가 다카이치의 자제와 맞물려 한일 관계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월 18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장관급 파견 공약을 철회한 것은 한국에 대한 유화적 노선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그리고 호주의 군사 싱크탱크인 로위 인스티튜트는 이렇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중국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다. 이런 평가들 속에 일본 내부는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자극하면 우리가 고립된다. 재팬타임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장관을 보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교도통신도 이렇게 분석했죠. 일본 정부가 차관급 파견을 유지한 것은 개선 기조를 지속하는 한일 관계를 고려하고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듯하다. 결국 일본도 압니다.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한국까지 이르면 끝이라는 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도 카레, 일본은 이걸 3년째 팔고 있습니다. 독도 모양 밥에 다케시마 깃발을 꽂고 공무원들에게 먹이며 이건 우리 땅이라고 세뇌합니다. 하지만 외교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 니케이는 중국 압박에 고전하는 일본, 한국까지 이룰 수 없다 라고 하고 인도 마누아르 국방연구 분석연구소는 일본의 강경 발언, 정책으론 전환 못했다. 미국 더 디플로맷은 한국의 투트랙 외교가 일본을 자제시켰다. 중국 신화통신은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 한국도 피해자. 일본 재팬타임스는 한국을 배려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죠. 카레로 세뇌는 할 수 있어도 강요는 보낼 수 없는 일본. 왜일까요? 중국과의 전면 갈등, 트럼프의 불예측성, 흔들리는 동북아 안보 지형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외신이 포착한 것처럼 독도의 날은 이제 일본의 외교적 딜레마를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의 중심에 한국의 단호함과 전략적 무게가 있습니다. 2월 22일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까지 지정하며 독도 카레라는 황당한 명칭의 메뉴까지 내는 건 오히려 그들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국민은 그런 거 안 하고 안 먹어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